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음 달 11월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포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은 별로 관심 없죠. 주드림 체인, 아하 토큰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래도 이 세그윗 이후에 4년 만에 진행되는 비트코인의 소프트포크인 만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2017년 하반기 세그윗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었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2017년 8월 정도일 거예요. 8월 정도에 세그윗 이후에 여기가 이제 차이나 쇼크 지점인 것 같고, 차이나 쇼크가 있었고, 그 후부터 투매 물량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대상승 랠리를 기록하게 되죠. 4,000불에서 2만 불 가까이, 2만 불까지 갔으니까 비트코인 대상승 랠리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 대불장이 일어났죠. 업비트 이거는 월봉 차트. 업비트가 이제 9월에 런칭했으니까 9월에 400만 원대에서 다음에 1월까지 2,900만 원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초에 있었던 알트 불장은 그때 불장에 비하면 미니 불장이죠. 그때는 무시무시한 김프까지 같이 합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2017년 3, 4분기 시장 상황과 4년이 지난 2021년 3, 4분기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닮은 것 같다. 마치 짜맞춘 것처럼, 연출한 것처럼. 그때도 여기 차이나 쇼크로 급락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차이나 쇼크가 있었죠. 그리고 2017년엔 비트코인, 소프트포크, 세그윗이 있었고, 2021년 11월에는 템루트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도미넌스 흡수 장세가 진행됐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게인 2017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10월 6일자 텔레그램 방입니다. 10월 6일 비트가 당장은 도미를 알트들에 흘려줄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비트로 타자. 그리고 바이 더 딥 조정에 사자. 그 다음날 10월 7일 비트가 랠리를 이어간다면 알트들은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알트들 몰빵하신 분들은 적절히 리밸런싱 하자. 비트 흡성이 이어질 것 같다. 어쨌든 지금 2017년 하반기와 이렇게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이다. 가격 차이가 여기는 얼마 안 돼서 조그맣게 보이는 거지, 요것도 압축시켜 놓으면 비슷한 거죠. 지금 요 지점이다. 요 지점이다. 전고점을 64854, 64K 전고점을 비트가 다시 돌파하려면 에너지를 비트로 응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알트들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비트로 응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전고점 돌파까지만이라도 비트 흡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템루트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봐야죠. 소프트포크는 간단히 생각해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11월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된 신형 비트코인이 되는 거다. 템루트는 2016년에 맥스웰이라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이 비트코인 톡에서 처음 제안을 했고 5년 만에 실행이 됩니다. 템루트는 검색해보면
뿌리죠, 뿌리. 고든 뿌리라는 뜻이고, 이 템루트에 포함되는 거는 슈노르 서명, 그리고 MAST, 마스트란 걸 포함한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소프트 포크가 이루어지려면 노드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데, 이미 지난 6월에 90% 이상의 동의를 득했다. 여기 보시면 녹색 불 들어온 게 나 템루트 준비됐다 한 블록들입니다. 90%가 넘었죠. 그래서 테스트하고 뭐하고 하면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대략 11월 중순경 11월 16일께로 예상을 한다는데 오차는 있을 수 있죠. 자, 설명 몇 분 안 되니까 이것도 마저 들어보세요. 나가지 마시고. 그래도 다음 달이 되면 아마도 심심치 않게 들려올 단어들이니까 읽어보시는 건 더 힘들 테고 그냥 이번 딱 한 번만 들어보겠다 하시고 템루트에 대해서 이 사토시가 채용한 비트코인의 기존 서명 방식은 다중 서명 방식입니다. 이 다중 서명 방식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취약하다. 그리고 속도도 느리다. 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개선하려고 일단 2017년에 세그잇을 통해서 실질적 활용 블록 크기를 늘리는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 템루트를 통해 적용될 이 슈노루 서명 방식을 사용하면 공동 공개 키를 생성해서 하나의 서명으로 공동 서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세그잇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식이고 이 슈노루 서명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블록 크기 제한의 변경 없이도 효율성 증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슈노루 서명 방식은 같이 적용될 MAST, 마스트 기술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서 비트코인의 효율성과 속도를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 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에 들어간 스크립트 대부분을 숨길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최초 나간 지갑과 최종 들어오는 지갑의 트랜잭션은 숨길 수가 없다.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코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다크코인이 돼서 좋을 건 없어요. 이제 막 메인스트림으로 나오기 시작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다크코인 기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죽이기에 나서겠죠. 상폐당합니다, 비트코인. 자, 끝났어요. 이렇게 템루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잘 이해 안 된다고 앞에 부분 돌려보기나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할 때 어떤 시스템과 어떤 기술들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몇 줄 읽고 몇 줄 듣고 다 이해하면 우리가 엔지니어 하지 소비자 유저를 하고 있진 않죠. 우리가 직원도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삼성페이로 어떤 걸 할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 템루트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확장될 초석이 마련된다. 템루트를 통해서. 크죠, 이건.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시죠? 이더리움. 양측의 계약 조건을 코드에서 직접 작성해서 중개자가 필요 없는 자체적인 실행 계약을 뜻하죠. 자, 그래서 당장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비트코인 기반의 디앱, 디파이 이런 것들이 다수 출현할 여건이 마련된다. 라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미래는 뭐 모르는 거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디파이 시장을 잠식할 것 같지는 않고
비트코인 기반의 비트코인만의 독자적인 디파이나 NFT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탭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아주 9세대 후진 코인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들에 비해 아주 느리긴 해도 천천히 야무지게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 같고, 근본이 있는 코인이다. 도움이 되셨다면